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한 해의 첫 거래부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코스피 지수입니다. 붉은 말의 기운을 제대로 받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기운 받으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진짜 주식 2부와 함께 26년도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외에도 여전히 고민되는 종목들도 저희가 오늘 모두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샵 8181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댓글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로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와운의 총재호 파트너 그리고 강재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또 진짜 주식 2부 올해 첫 방송을 두 분과 함께 하는 거니까 시청자분들께 짧게 간단하게 덕담이나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먼저 하시죠. 제가요? 올해가 적토마의 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적토마 하면은 우리 예전에 삼국지에서 굉장히 여포의 그 에마로서 또 말 중에서 엄청나게 잘 달리는 말로 그렇게들 다 알고 있는데 올해 적토마의 기운을 얻어서 시청자분들 모두 다 수익을 정말 엄청나게 잘 달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되실 수 있게끔 저도 출연할 때마다 최대한 좋은 종목과 좋은 시황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낌없이 또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재호 대표님도 한마디 하시죠. 네. 올해 병원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 모두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이 있어야지 또 돈도 버시면 또 희망이 있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수 5천, 6천에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25년 만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이제 코스피 위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코스닥도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출연하셔서 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아침에 또 골드픽 네. 출연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힘차게 또 새해 다짐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댓글에서도 오늘 벌써 4,300포인트면 구정날에는 5,000포인트 찍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첫날이고 또 궁금하신 점도 많을 것 같아서 시장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을 좀 제대로 받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사상 처음으로 4,3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굉장히 또 같이 크게 뛰어줬습니다. 먼저 송재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이 상승이 올해의 방향성을 조금 미리 예고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새해 첫날에 그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또 일단은 이제 올해 그 상승의 기운을 좀 보여줬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으로 보면 이제 연말에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이제 수급이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코스닥은 좀 내려가는 모습 보였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좀 강했는데요. 그 피했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수급에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고객탁금도 87조 원으로 오르는 모습 보여서 상당히 기대의 부분이 컸다는 점이고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이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레벨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수출 데이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에서 일단 12월 달에 43% 증가를 했고요.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207억 달러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역대 1위를 갈아치우고 있는 만큼 이게 실적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고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율도 지금 원화 강세로 전환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주를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한스 중심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고 또 세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죠. 네. 특히 그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초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인하 사이클 되고 아까 이제 원화 강세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3법 개정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3법 개정이 우리가 은행주, 뭐 증권주도 수혜가 되겠지만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수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돈을 영업이익을 한 3배, 그러니까 실제로 100% 넘는 이제 레벨업 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반영될 거고요. 또 하나에 보게 되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부분에서 오늘 레벨업 하니까 지수가 지금 한 우리가 퍼 같은 경우가 10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향하고 있어서 10배 이하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보다 지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올해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면 주도주 섹터를 사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레벨업 되는 한 해가 될 거고 뭐 유동성이나 원화나 정부 정책적으로 환경이 조금 더 좋게 갖춰지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강찬 대표님은 네. 26년도의 국내 증시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내 증시 자체는 뭐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반도체가 오늘도 강세였지만 네. 사실 12월 중순부터 계속 강세입니다. 근데 왜 강세를 띠느냐가 첫 번째가 실적입니다. 좀 전에 이제 송지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 자체가 반도체 쪽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한 100% 이상 증가가 된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으로 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현재는 주도권을 다 쥐고 간다가 맞는 얘기고요. 그 외쪽으로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역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지수는 올라가도 시장에서 소외받는 쪽이 의외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가 증시는 굉장히 가파른 급등이 나왔는데 상승 종목수보다 네. 코스피에서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천이라는 자리대는 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셔야 될 게 현재 지수에서 5천까지가 한 17% 정도 남아 있다가 되는데 그 17%가 작년에 우리가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가 70%에서 80% 정도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지수 상승폭은 작년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천이라는 자리대 넘어가겠지만 넘어갈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차별화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쪽이라서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심한 만큼 중심에 서는 종목들 뭐 아까 주도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중심에 되는 쪽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옥석 가리기 하시면서 이거 어중간하다 싶은 쪽은 다 버리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대표님은 2026년에도 이 반도체 장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이 출연했죠. 맞아요. 신년 특집. 네. 제가 반도체 굳히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중심에 급등이 나올 걸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냐면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지났으니까 네네. 2015년도가 80조 원 초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그러면 2018년도가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230조 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계속 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치로 보더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100%, 150% 상승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 섹터의 굳히기 장세가 전개될 걸 보고 있는데 작년하고 흐름하고 또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갑자기 탁 튀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처음에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조방원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 자금이 일단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자금의 수급이 이제 3법 관련해서 이제 증권주, 금융주로 올라왔습니다. 지주사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AI 반도체, 레거시까지 살아나면서 그 흐름들이 이렇게 반도체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랐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랄까, 약간 차익에 대한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흐름을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업종 간의 업사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방원들도 이제 흐름을 계속 타면서 순환 장세에 연결될 걸로 보고 있는데 수익률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제도 한번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부장을 보시라고 네네. 계속 물어봐가지고 소부장 말씀드렸는데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 못하면 소부장을 사라고 했잖아요. 오늘 소부장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실적으로 포트에 소부장을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뭐 테스도 20% 가까이 급등 나오고 막 하잖아요. 노보주도 오늘 뭐 상한가 종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부장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걸 보고 있어서 제가 어제 기억나시죠? 제가 그 지금 SK하이닉스 용인 쪽에 그 네미콘 차량 들어간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제가 하도 이제 이것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실적으로 이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반도체는 주도주 섹터로 될 것이고 그게 우리 증시의 어떤 레벨을 봤을 때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쪽이 워낙 좋거든요. 지금 특히 DRAM 그 DDR4 같은 경우가 가격이 9배 정도 올랐어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사려고 한 3달 정도에는 DDR 이 16기가짜리를 11만 원 정도 사려고 했는데 지금 33만 원이에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급등한 이유도 레거시 쪽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중요하다. 또 소부장 쪽 힌트를 살짝 주셨습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강재원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업종별 차별화, 목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뭐 반도체랑 같이 본다면 어느 쪽에 좀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우선은 반도체가 지수를 끌고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반도체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네. 지금도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약간 반도체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상승에 따른 상승만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치를 좀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관점인데 그 부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올해 개선되는 종목들도 많고요. 실제 작년부터 개선된 종목들이랑 업종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았던 종목군들이 꽤나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이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를 받는 것도 올해 많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세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성장 동기에 부각되면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만두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된 쪽 같이 좀 보셔야 되고요. 오늘 또 재밌는 게 세트룸이었습니다. 세트룸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를 보였던 종목인데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진 부분도 당연히 있고 그 외적으로도 뭐 1112 쪽하고 관련되어서 뭐 공급 계약 크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새로운 모멘텀이고 실적으로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쪽이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골라낸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반도체가 중심에 있지만 지금 AI잖아요. AI 쪽에 봐서 피지컬 AI 쪽으로 지금 로봇이 확산되고 있는데 또 강재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자동차 쪽하고 연결돼 네. 있는 자율주행하고 연결해서 모멘텀도 전개될 걸 보고 있고 또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에이전트의 AI 쪽으로 확산이 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올해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지수 상승을 위해서 가장 또 중심에 여전히 있을 걸로 보이고 짚어주신 섹터들이나 이야기들 같이 참고해서 26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주반상회 진짜 주식을 찾아서 또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25년에 짚어주셨던 많은 종목들 중에 송재호 대표님의 종목들 몇 가지 26년에 다시 좀 AS 해주실 만한 종목들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띄엄띄엄 나오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로봇주 하나 알려드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 알려드리고 또 IT 관련주를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화면에 보시고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유진 로봇주를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 특히 이제 초기하고 나서 한 38% 정도 올라왔나요? 올라온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로봇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감속기 관련주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알려드렸는데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안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그 LS 티러에텍의 상한가 같잖아요. 골드픽 종목으로 제가 아침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상한가 왔는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 종목도 잘 이동. 우리가 이제
힘을 로봇 하기 위해서는 자율이동이 돼야 되겠죠. 이게 자율이동 관련주다 보니까 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눌림목 주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지금 구간에서도 한번 다시 로봇 움직인다면 포인트에서 한번 좀 눈여겨서 분할 접근 또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GST인데요. 네. 지금 GST 같은 경우에 제가 반도체 쪽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소개하고 나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올라오고 있냐면 지금 TSMC 쪽에 스크로버하고 특히 이제 칠러 쪽 이번에 테스트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반도체 인프라 쪽에 투자할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 수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신규로는 접근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보이자 부분은 여기 부분을 돌파한다면 신고가 흐름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 삼성자니스 신고가잖아요. 뭐 소부장 기업들도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자 부분은 계속 올선을 체크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조정이 나면 그때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애플 쪽에 연결해서 LG노텍을 또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 이제 LG노텍. 그래서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제 소개하고 나서 쭉 흐름을 타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 흐름을 잘 그어놓고 보유자 분은 꼭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좋은 자리 내려오면 제가 다시 이 시간 또 골드비 시간에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골고루 업종별로 한 가지씩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댓글 보니까 오늘 새해기도 하고 종목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우주, 항공, 로봇 얘기도 있고요. 현대차 얘기도 있고요. 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오늘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붉은 말의 질주가 시작됐다. 1월에 올라탈 종목들입니다. 강재원 파트너 카카오페이 가져오셨고요. 송재호 파트너는 솔브레인 가져오셨는데요. 자, 강재원 대표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같이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여전히 카카오페이를 계속해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2부 출연하고 3부 네. 출연을 매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걸 해드렸지 잠깐 저도 착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세트론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했는데 세트론도 이 시간에 추천을 안 해드려서 보니까 카카오페이를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는데 네. 한 번 더 되짚어 드리려고 추천을 이제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네이버와 그 카카오페이, 카카오 있죠. 이제 우리가 소버린 AI 관련된 쪽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모멘텀이 들어온다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가 이제 법 자체를 이제 빠르면 1월 때부터 논의를 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작년에 처음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한번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았다가 한 6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가 되면은 그 수혜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수혜주가 네이버도 해당이 되고 카카오 그룹도 당연히 해당되는데 카카오 그룹 내에서는 카카오페이 이쪽이 가장 모멘텀을 잘 받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자,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자회사 실적이 좋습니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이쪽에 성장 동료가 할 텐데 지금 차트를 제가 좀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사실 제가 장주 공개 방송하면서 세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를 꼭 오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를 굉장히 큰 차트 잡아드릴게요.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를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상장할 때가 굉장히 고평가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앞전에 한번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때가 시장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 자회사 실적 개선하면서 한 200% 정도 단기간 올랐는데 올라가고 나서 지금 6개월 동안 신 거예요. 6개월 동안 숨고르기 조정하면서 그러고 나서 지난달까지 해서 딱 이제 바닥권에서 양봉 하나를 이제 뽑는 가격이 오늘 나오면서 이번 주에 그래서 추세 라인 때와 이제 가격대를 이제 넘어간 그림이 딱 나온 겁니다. 그러면 조정 자체가 굉장히 길고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봐서 위로 간다 했을 때 짧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바로 이 자리 때까지가 짧게 나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짧게 나온다고 월봉사에서 보여줬지만 이 자리가 얼마냐? 6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부터 기본적으로 30%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대를 좀 강하게 모멘텀 받으면서 앞전에 고가권까지 간다면은 이제 78,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대까지가 대략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넘어가느냐는 나중 문제고 지금 자리 다 잡고 조정 수급 다
만들어지고 이제 움직인다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꼭 보자 강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뭐 기간조 정도 받을 만큼 받았고 바닥도 다졌고 짧게 봐도 65,000원 거기에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재호 대표님은 역시나 반도체 이번에는 솔브레인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세 개를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D램, 낸드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그 미국 테일러 쪽에 공장 증설이 되면은 또 그 모멘텀이 될 걸 보고 있어서 이 포인트로 말씀드려봅니다. 이번에 이제 3분기 그 작년에 3분기 그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재고를 어느 정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거든요. 최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증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올해는 이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방 산업이 좋아질 걸 보여서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뭐 D램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막 좋아지고 있고 HBM 지금 D램 내거시 쪽에 가격 올라오고 있고 또 가격 올라오니까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주문 막 늘어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낸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번에 SD 이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해 보니까 확실히 30%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처음으로 제가 20억 달러 넘어간 거 처음으로 수출해서 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전자 또 미국 테일러 쪽에 증설할 경우에는 또 솔브레인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결국은 모멘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격적으로 이제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래 하단에서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백일선을 타고 가고 있거든요. 네,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 있고 여기서 많이 올라간다면 지금 저는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 통계치로 여기서 소개하고 나서 보니까 한 달, 두 달 안에 보니까 보통 평균에 한 30% 후반대 어떤 상승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도체가 화랑으로 넘어간다면 더 이상의 수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또 특별 출연하게 되면 네. 또 그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 오늘 두 분이 준비하신 새해 맞이 종목들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어떤 아,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삼성 SDI 때문에 상당히 예약하고 삼성 있어서요. SDI요? 네. 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 정도 되세요? 매수가가 27만 8,200원이고요. 네, 지금 저 비중이 15%예요. 15%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저 이제 이게 한 몇 달 됐는데 네. 원래는 이게 제가 작년 초쯤에 네. 원래는 이제 매수가가 10 얼마 주고 매수해야 했다가 네. 이제 그 한 3, 4개월 전에 그때 32만 원 딱 올라갈 때가 있었으니까 네. 한 32만에서 35만 원 정도 그때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전량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네, 전량 매도했다가 나중에 35만 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좀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네. 조금 눌렸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는 30만 원 매수했다가 네. 이제 조금 이제 또 매수하니까 또 계속 이제 또 며칠 있다가 조금 이제 또 내려와가지고 네, 이제 네. 한 27만 원 정도 돼서 최근에 조금 물을 조금 타줬어요. 그러니까 물을 타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이게 더 나중에 되면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걸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목표치도 일단 목표가요? 이제 요즘에 그것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수익은 잘 보셨는데 눌렸을 네. 때 샀다가 지금 조금 기다리고 네. 계시는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 SDI 몇 달 정도 되셨다 하고요. 그때 이제 올라가서 한번 팔고 다시 사신 건데 지금 그래도 시간적으로 뭐 기다리실 의향도 있는 것 같고 추가 매수 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송재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은 일단은 이제 보유하고 계시니까 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한번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한 게 좀 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이에서 팔지 못하고 좀 내려왔을 때 갖고 있나 했는데 그런 점은 다행이고요. 하지만 이제 좀 변곡점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비중을 좀 더 타고 싶다면 양봉이 나온 시점 그때 한 5%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가 악재가 있고 하나 호재가 있는데 뭐냐면 악재는 이 LG 엔솔이라든지 NF 같은 기업들이 이제 계약 수주가 취소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호재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봤을 때 일단 리튬 가격, 소재 가격들이 좀 상승하고 있어요. 꺾이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6월 달에 한 톤당 6만 위안 정도 있는데 지금 톤당 11만 8천 위안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런 범위를 봤을 때 또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연초에는 이제 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7억 2천만 달러로 좀 점지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ESS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는 저는 일단 이제 악재는 반영됐다. 그게 주가에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기차 쪽은 상당히 좀 약간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유럽 쪽에서도 지금 경쟁 업체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고전하고 있는데 한 자리 정도는 성장할 것 같아요. 올해. 근데 ESS 쪽이 중요합니다. ESS 쪽이 이제 한 2.5배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그 EV 쪽을 지금 ESG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결국 ESG 쪽으로 전환할 경우 동사는 그때 모멘텀이 확대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보유하는 전략을 가시되 차트 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자리에 보시면 잘 잡긴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61선짜리에서 지지 흐름 보고 잡으신 것 같아요. 밀렸지만 아마 이제 반등이 나올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탔을 때를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 근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올라올 경우에는 매물대로 봤을 때는 32만 원 정도가 1차적으로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32만 원 정도에는 약간 비중을 조절한다 보시고 전략을 세워드리면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만약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5일선을 잘 탱크하시고 나머지는 일정 비중 조절하고 5일선을 체크하시고 5일선 벗어나면 일단 또 이전처럼 매도하셨다가 또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재공략하는 식으로 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는 이미 그래도 반영이 됐지만 저점을 잡아가는 거를 조금 기다려보고 추가 매수는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해보자. 뭐 5일선 타는지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새해부터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오픈 엑지 테크놀로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예. 오늘 꽤 올랐는데 어떠셨어요? 예, 거기 17,000원 주고 샀는데. 아, 내가 아직. 사고 번 꼭지 사가지고. 네, 아유. 그게 뭐 때문에 오르다 빠지다. 네. 빠지니까 못 팔고 그만. 나 팔지도 떴는데.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어블리가 가는 네. 그게 뭐라 합니까? 그런 게 생겼다. 근데 그게 한 2년 전인가 그때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3만 원까지 가고. 네. 테마로 아, 네네. 움직인데 해가지고 이제 그걸 샀지만 그래 그러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는 어차 조금 모르는데 네.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런가 어떨런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오르니까 뭐 매수하신 네.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17,000원이면 꽤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예, 저희가 뭐 한두달 됐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이랑 같이 짚어봐 드릴게요. 예. 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도 손실 중이셔서
조금 오르니까 이제 17,000원까지 올지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그 오프레치 테크놀로지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IP 개발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 하우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쪽이 그 굉장히 많은 기업들한테 수주를 받아갖고 연구 과제를 갖고 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 성과가 나오는 시점부터가 어느 정도 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고 인력도 굉장히 연구력도 많은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딘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는 게, 실제로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정말 이제 반도체 DDR 가격이라든지 HBM 이런 것들이 호황을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쪽이 중심으로 우선 움직이고, 근데 이쪽만 움직이다가 이 시장에서 반도체가 정말 주도가 되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런 설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퍼지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셔야 되지, 아직까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확연하게 더 강세에 뛴다거나 주도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죠. 이제 2026년도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가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 역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투자하실 거면 전 개인적으로 이쪽보다는 레거시 관련된 소부장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지금 현재 조금 고생하셨다가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왔는데 매수가 자릿대에서 그냥 한번 다 정리하시거나 아예 비중을 더 줄이셔가지고 좀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을 만들어 놓고 한번 재매수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예전에 상장할 때 이게 한번 시스템 반도체라든 이쪽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다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겨우 실적이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진 케이스인데, 최근 들어서 이 17,000원 자리대 있잖아요. 시청자분께서 사신 가격대, 여기가 매물이 정말 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때는 넘어가고 나서도 안착하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자리 때 뚫으면 좋겠는데, 뚫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저는 17,000원 자리 때에서 그래도 나오는 게 좋다. 왜? 17,000원 자리 때에서 추가 상승이 정말 세게 나온다면은 이제 19,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000원 자리 때부터 많이 위로 강하게 튄다면은 거기서부터 분할로 17,000원, 18,000원, 19,000원 이런 식으로 한 3분할해서 매도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매도 쪽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17,000원 자리 때 넘어가는 시도가 나왔다가 많이 밀린다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중간 마디짜리 한 14,000원 정도 때가 다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차라리 재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 이것도 쓰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첫 번째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17,000원 매수가 이상부터 해서는 비중을 다 털어내서 다 수익 실현 단기적으로 하신 다음에 종목을 교체하신 쪽, 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 기업이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뭐 주목을 받고 주도하는 쪽은 아니고 아직 실적도 더딘 부분이라서 매수가나 그 위로 오면 조금씩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다음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NF요. LNF요. 예, 아이고, 연말에 또 좀 속상하셨겠네요. 예, 나름 주식 많이 오르는데 네. 전기차는 또 하방으로 내려가니까 네, 그러게요. 별로 기분이 안 좋네. 지수는 올라도. 그렇죠. 아유, 얼마에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 125,300원에 비중 40%입니다. 125,300원에 125,300원에 비중 40%. 40%? 예.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고민되세요? 아니, 오늘 주식을 제가 한 달 전에 시작했는데요. 네. 그 제약주나 반도체 들어가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전기차가 안 올라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또 전문가들이 좀 이게 LNF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 TV에서요. 네. 전기차가 하반기에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서 거의 올인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것도 좀 삼성 SDI도 많이 가있고 전부 전기차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사가지고 한 달 만에 지금 한 17% 마이너스 났어요. 아, 그러셨어요. 종목이. 또 다른 종목들도 2차 전지 쪽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LNF랑 같이 그러면 저희가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드릴까요?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좀 본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자, LNF 뭐 테슬라 계약권 때문에 일단 분위기가 꺾인 상태인데 또 다른 종목도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같이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125,300원에 비중 40%고요. 오늘 종가가 이제 94,000원대니까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될까요? 일단 비중이 30% 정도 되니까 일단은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뭐 악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영이 다 된 것 같아요. 또 최근에 테슬라 쪽으로 이제 수주 계약이 좀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미 그 계약 기간이 작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 알려진 재료였다는 거죠. 예, 이쪽에 물량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이제 사이버 트럭으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는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좀 조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 게 이미 반영이 됐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이미 주가 하단까지 좀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을 해보면 이제 하나 이제 포인트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제 지금 LLF가 왜 올라간지 아시죠? 예, ESS, LFP 쪽이잖아요. LFP. ES 쪽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전기차 이 사이버 트럭으로는 일단 생각을 접으시고 ES 쪽으로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서 ES 쪽으로 독보적이죠. 왜냐하면 경쟁 업체가 없을 정도로 지금 AI 때문에 ES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 에너솔루션하고 연계해서 들어갈 걸 보고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걱정을 마셨으면 좋겠고 또 테슬라가 앞으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로보택시, 자율이동 로보택시, 휴몰 로봇 여기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 2차 전지 안에서는 약간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ES 쪽으로 올해는 더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ESS 관련돼 있는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SS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LFP. 네, 이게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 양극재 안에서 그 부분에서 탑픽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백입선 라인대를 뭐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지지해 준다면 지속적인 보유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해주고 왜냐하면 어제 약재 나오고 나왔어도 오늘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가 이제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전략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13만 원 정도가 매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 30%니까 13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은 3분의 1 정도부터 해서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눌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눌렸을 때는 그때 나중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 넘어가서 대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한번 14만 원, 15만 원대는 한번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는 또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기차보다도 ESS 쪽 모멘텀을 좀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 쪽으로 가격대 참고해서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또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가온 칩스. 가온 칩스요. 네, 매수가는 79,000원. 79,000원. 네. 알겠습니다. 요거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좀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네. 좀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거 조금 단가 내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79,000원이 되셨고.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비중은 15%. 15%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좀 고민되세요? 이게 그 목표가까지 올까 그것도 궁금하고 네. 이거 뭐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 목표가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목표가는 저기 뭐야 뭐 얼마 정도 생각한 거는 없고 네. 그 매수하신 매수가까지- 가격 네, 위로? 매수가까지는 언제 올 건지 언제쯤 올 건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거기까지 79,000원까지 올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도 저희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예. 자, 오늘 반도체도 많네요. 가온칩스도 아까랑 비슷한 조금 디자인 하우스면 이제 메인이 되는 반도체 안에서도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79,000원 일단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 아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상승이 잘 나와서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걱정 안 하신 것 같고 이제 이쪽 관련된 쪽이 아까도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직 실적이 안 됩니다. 실적이 아직까지 적자인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은 좋아요. 다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돌아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 이쪽이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완전 벗어난 쪽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시장에서 결국 한 바퀴 돌 때는 같이 움직인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딱 정말 반등이 잘 나온다 했을 때 이 매수가 살짝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를 하신다 쪽은 저는 그래도 반대고 이게 이쪽을 추가하실 거면 차라리 소부장 쪽 다른 쪽을 추가하신 신규로서 들어가신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쪽은 그래도 반등하고 지금 자리가 잡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장에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힘들어하실 때가 언제냐면 바닥이 안 잡혔을 때 그때가 정말 답답한데 지금 바닥은 잡혔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얼마큼 하느냐가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시간 투자세가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할 거냐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시간 투자를 하시되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서 어디서 파느냐 이것만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드리자면 다 비슷합니다. 아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고가 만들고 상당히 주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마찬가지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보게 되면은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죠. 그래서 작년 한 해 38,000원에서 56,000원 이 밴드 내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이 밴드를 이번에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간 차트인데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한다가 되면은 이 마디 하나가 열린다가 되는데 이 마디가 열린다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딱 볼 수 있는 갈대가 79,000원에서 85,00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매수가 좀 윗자리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8,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서 역시 마무리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바닥은 잡혔다는 부분 또 시간 투자를 하시면 매수가 위로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